안녕하십니까. 명품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상속과 증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자금 출처 조사에 따른 어떤 증여세 조사가 되겠죠. 이거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금 출처 조사가 요새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성년자, 학생, 뭐 실업자, 이렇게 그리고 상당 기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자산을 스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취득했다고 했을 보기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그 PCI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PCI. 여기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수년간 어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신고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라든가 뭐 이렇게 돈 쓴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그 사람이 번 게 10억이고 사용한 게 7억이다. 그러면 3억 정도가 그 사람의 소득이 남아있다고 이제 단순히 이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뭐 20억짜리를 샀어요. 근데 뭐 담보도 별로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세무서가 이 PCI 시스템이 볼 때는 3억 정도의 여유 자금밖에 없는데, 뭐 20억짜리 샀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어떤 불법 거래, 현금 취득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 컴퓨터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해당 대상자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가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국세청에 있는 PCI 시스템의 분석 자료와 그 다음에 그 각 은행들이 그 이제 예금주들한테 어떤 이자소득 아니면 배당소득 이런 지급 명세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금융소득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과다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다. 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이제 뭐 자금 출처 조사가 뭐 세무조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 어떻게 샀는지 그 자금에 대한 거를 한번 내놔봐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뭐 이제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누군가 줬을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군가를 줬는지를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소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취득하는 대상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세대주냐 아니냐, 나이가 30대냐 40대냐 뭐 요거에 따라서 자금 출처를 조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이 예를 들어서 취득한 재산이 뭐 30세 이상인 자가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뭐 자금 출처 조사를 안 하겠다는 거 하는데, 요새는 이제 이게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택에서 1억 5천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요새는 빌라도 막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5억 10억이 되니까 40세 이상인 경우도 주택이 3억 미치면 조사 안 하겠다 그러는데, 3억 미친 주택이 어디 있어요. 저기 서울이나 수도권에. 그래서 규정들이 되게 이제 뭐 의미 없는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을 그럼 100%다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요. 80%까지만 하면 돼요. 80%까지만 하면 20%는 서명을 못해도 다 입증한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 금액이 2억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20억이다 그러면은 16억까지 입증하면 되는 거냐,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 갭이 그 2억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18억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취득 재산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입증하면 이제 다 입증한 것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억이다. 그러면은 88억까지는 입증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10억이 넘어가면 10억의 80%가 아니라 2억까지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제 80%가 하면은 2억이 넘어가는데 2억을 넘어가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다 입증을 하면 거기까지 하면은 다 제대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10억 미친 경우에는 80%까지만 입증하면 되는 것처럼 되죠. 네, 계산이.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세청에서는 결국은 그 취득한 금액을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재산을 팔아서 세금 빼고 남은 돈, 요거는 이제 그 사람 재산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통장에 남아 있는 돈, 아니면은 이제 뭐 누구한테 돈을 빌린 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만 재산 취득 자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거를 잘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밑으로는 80%까지만 입증하면 되니까 그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증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이런 조사가 안 나오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번 거보다 훨씬 많은 많은 그런 가치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일단 PCL 시스템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번 거보다 너무 많은 재산을 취득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자금이 나왔는지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소명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낼 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런 조사를 받기가 뭐 쉽겠죠. 아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자금 출처를 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계 좀비 속간의 돈거래를 대여를 잘 입증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용증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 좀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세무서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도 미리 잘 준비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증여세가 과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여세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